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죠?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일단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이 여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화단 주간 교화단 주간법에 연화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도 안 계시는데 연화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사회자 섭외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강연을 해주신 송승현님, 교도님들도 느끼신 것처럼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자세가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본이 잘, 예, 또박또박 자기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말의 진리를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 같고, 어쨌든 두 사람이 말하지 말며라고 하신 그 뜻이 어떤 뜻인지, 또 왜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게 되는지, 또 두 사람이 말하게 되면 어떤 병폐가 생기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말로 정리하자면 그러지만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설명을 중점 두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경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중들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방향을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라, 그러면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않는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죠? 혼자 말하는 경우.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는 물론 한 사람이 말하는 게 되겠죠.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말하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 근데 조금 더 나가면 그냥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엉뚱 생각을 하고 있고 말 끝나기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중환님도 이야기하셨고 단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경청하는 거. 그 경청이라는 말의 경자가 무슨 경자인지 아세요? 예? 예. 보통 우리가 공경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 말을 듣기 위해서 내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라는 말은 끝으로 볼 때는 남이 말할 때 말을 가운데 자르고 내가 끼어들기 위해서 내 생각을 강요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의미이지만, 그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라, 경청해라,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 말씀인데, 근데 그 의미를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라는 그 계문의 그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타오님, 주로 이제 연화단 단원님들 공부하신 내용은 이 계문의 주제에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험도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운타오님 이 앞에 나오신 처음이시죠? 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한번 데뷔를 하셨으니까 중앙무대. 예, 그러니까요. 실제로 속으로만 있던 것을 대중 앞에서 말을 해놓고 나면 훨씬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내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늘 그것을 표준으로 이렇게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계기가 공부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를 되시기를 바라고, 우타오님 우리 교당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마 더 낯설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또 우리 사회자님의 아주 뭐 능숙한 진행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강연을 하시면서도 그러셨고, 이제 경청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대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면 그런 적이 있대요. 신종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클럽이라고 하는 사업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업은 뭐냐면, 전화를 통해서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일체의 대꾸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만 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그에 대한 공감만 해주는 그런 건데, 이게 보니까 2008년도부터 해서 이용객 건수는 총 3만 건이고, 평균 이용 시간은 70분에서 80분, 1시간이 조금 넘죠. 근데 최장 이용 시간 기록은 9시간 50분 그런 기록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10분당 1,000엔이래요. 1,000엔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11,000원 정도 되죠. 10,000원 정도 되죠. 10분에. 그럼 1시간이면 거의 60,000원 정도 되는데, 놀랍게도 이 고객의 80%는 2분 이상 찾아온 단골이래요.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그걸 또 이용하고 그러나 봐요. 어쨌든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서비스인데, 이런 신사업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가 다 내 생각을 쏟아놓기만 하지 진정성 있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공감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크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명언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어떤 칭찬에도 동요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대에게는 마음이 기울어진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칭찬해 주는 데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제 마음이 별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이 말할 때 아무 말 않고 그냥 엉뚱 생각하고 이거는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말을 잘 들어주라는 뜻으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고, 아울러서 이 경청에 대한 사례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셰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 많이 보셨을 강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이제 셰바시라고 그렇게 하던데, 저는 시간 나면 가끔 강연하는 프로그램 들어봅니다. 근데 그 중에 조우성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강연한 내용이었는데, 이분은 현재 기업분쟁연구소 소장이고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책을 한 2013년도니까 4, 5년 됐나요?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근데 이 내용은 주로 이제 소송 의뢰자들하고 어떤 경험 등 바탕에서 이제 한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연이. 그 당시에 본인은 로펌에 이제 법률회사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5, 6년 차 정도 됐대요, 그때가. 그런데 법률회사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은행 담당 이제 뭐랄까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은행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소송 이제 사건 수임 의뢰가 들어왔는데, 본인한테 조 변호사한테 직접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큰 사건들은 고참 변호사들이 대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변호사에게 그 이제 사건을 이제 이렇게 위임을 해주는데, 본인은 아직까지 이제 8, 9년, 10년 이상 된 그런 뭐 고참 변호사들도 많은데 본인한테 직접 그 연락이 온다고 하니까 본인은 한편으로는 내가 상당히 대우를 받나, 나의 능력을 주변에서 인정하나, 이제 이런 뭐 생각도 이제 들었었겠죠. 그렇게 해서 사건을 받았는데, 받으니까 문제는 그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그 은행 그 고객이 뭐 대출을 받는 사업하는 사장이신데, 중소기업 사장인데, 대출을 받는 과정에 아마 은행하고 뭐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은행의 뭔가 아마 그 완벽하게 잘한 건 아니고 본인이 볼 때는 은행이 잘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는데, 지금 그 본인이 받았던 그 이전에 이미 그 6년 동안에 뭐 소송을 몇 번이나 해가지고 6년째를 계속 이 소송 한번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걸 걸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본인의 그런 그 맺혀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꼭 이기기보다도 이 은행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괴롭혀 주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은행도 법무팀이 있으니까 법무팀에서만 나가면 뭐 은행은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업무 한다면 크게 패소하지 않은 이상 뭐 손해보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그 은행 직원들을 아무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은 다 정인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으로 신청해서 되면 정인으로 나와서 뭐 업무 처리 과정에 이랬지 않느냐 저랬지 이런지 뭐 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허점을 잡히면 그 사람을 또 위정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죄로 고발해가지고 어쨌든 이 은행을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골치 아픈 그런 그 상대자가 된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별수 기자 맡았으니까 그걸 이제 그 첫 이제 1차 변호 뭐죠 신문하는 데 가서 그 사람 그 소장인가요? 그걸 딱 보니까 이 사람의 생년월일이 1946년생인데, 근데 1946년 자기 엄마가 46년생이래요. 근데 아마 본인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46년생이고 빌 클린턴이 46년생이고 뭐 영화배우 누가 46년생이고 그러니까 46년생에 대해서 왠지 그 모를 동질감 같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몇 년 동안을 은행을 상대로 그 소송이 다 이긴 것도 아니고 거의 보면 뭐 본인이 볼 때도 이 소송이 이길 그런 소송도 아니래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뭐랄까요 질기게 늘어지나 물고 늘어지나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첫 신문하는 그날 들어가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대요. 명함을 딱 건네면서 제가 이 은행 그 변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명함을 탁 보더니 변호사를 바꿨네. 아마 그동안 아마 변호사 담당하던 변호사가 바뀐 모양이죠. 변호사가 바뀌었네. 그러면서 한번 잘해봅시다. 이제 그 뭐 12쪽에 있죠. 한번 너도 당해봐라. 전의를 불태워. 전의를 불태우면서.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사장님도 지난 6년 동안 이 소송한다고 참 힘들었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소송이라는 게 그 은행하고 이렇게 소송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 마음 이렇게 잘 잡으시고 하시자고 이제 그랬대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제 그 신문을 끝내고 뭐 저거는 간단하게 끝나는 모양이죠. 이제 그렇게 한데 끝나고 딱 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불러들여요. 조 변호사 좀 봅시다. 해서 이제 그 복도 옆에 가서 자기가 이 은행에 그 사였던 그 뭐 어떻게 말하면 원한이겠죠. 원한을 30분 동안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소송을 하게 됐고 어떤 그동안 그 마음에 그 맺힌 게 있고 지금까지 은행은 어떻게든지 자기 발뺌을 하려고 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그렇게만 모든 변호사도 그러고 은행 담당자도 그러고 그렇게만 했지. 그 이야기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마치 이제 그 조 변호사가 진정성을 느꼈던 모양이죠. 조 변호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다 하면서 본인이 처해 있는 또 아마 다른 동업을 했던 아마 그 이렇게 회사하고 또 이때 소송이 걸려 있었던가 봐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길래 그래서 한 30분만 듣고 나서
자, 이 사건은 제가 이 은행 변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 실업과의 소송권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아까 제가 드린 명함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다가 그래도 되느냐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본인은 아마 일부러 찾아왔을 텐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저는 그러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충분히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2차 변론이 됐는데, 그 이제 2차 변론에 그 은행 법무팀장이 전화가 와서 큰일 났다. 지금 이번에는 그 부행장하고 은행의 그 부행장하고 그 뭐 네 사람의 간부들을 정인으로 신청했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 정인으로 만약에 부행장이 불려가 나가게 되면 법무팀장 저는 모가지다. 나는 모가지다. 이거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조 변호사한테. 조 변호사도 그런데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송을 이기는 데는 뭐 변호사의 저게 되겠지만 그건 정인을 신청하면 그건 안 나갈 수가 없다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았나. 그걸 끊게 하는 어떤 변호사의 뭐 어떤 방법은 없대요. 그 정인 신청한 사람이 취소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본인은 진정성 있게 대했고 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인을 신청하니까 좀 배신감이 들었지만 어쨌든 이제 2차 그 변론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와신다고 하고, 그래 그 정인 신청을 하셨더군요. 서운한 마음을. 그래서 저도 돈 이렇게 의뢰를 받고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죽겠다. 은행에서 지금 그 정인 저거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난리인데 저도 지금 정말 골치 아픕니다. 사장한테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장이 조 변호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그 판사가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정인을 신청했는데 그렇게 할 거냐 확인을 다시 한번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포기하겠다고. 정인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다 뭐 정인이 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야기됐으니까 정인은 그 신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도 아마 이 워낙 사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게 사건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그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판사도 그래야 된다고. 논점 위주로 재판이라고는 해나가야지 그렇게 무조건 어거지로 사람한테 떼쓴다고 해서 재판이 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재판장도 그렇게 해서 잘 되고 결국은 이제 은행이 이기고 그 사장은 졌대요. 근데 그 전에 같으면 다시 2심 가고 3심 가고 어떠든지 물고 늘어질 텐데 1심 딱 치고 깨끗이 그냥 본인도 승복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내 얘기에 귀 기울여줄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게 우리가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잘 들어줘라. 앞서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갈수록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커뮤니케이션 말씀하셨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공유한다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소통하자 그러잖아요. 소통한다는 말은 공유하는 거래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는 너만 가지고 있으라고도 아니고, 같이 가지고 있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서로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칭찬도 중요하지만, 귀 기울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리더십. 가까이 있는 사람, 뭐 가족도 그렇고 내 사업 파트너들도 그렇고 직장 상하 좌우의 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진정성 있게 귀를 기울여주는 건데, 근데 그게 잘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승현님 이야기처럼 들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 말을 어떻게 지금 반박할까,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하고 있거나, 아니면 듣기 싫으면 말 끝나는 기다리기도 지겹하니까 나는 엉뚱 생각하고 있다든지. 저도 가끔 보면
말하는데 내 생각 안 맞으면 중간에 끊고 말이 나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딱 멈춰서 내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유문형 공부가 결국은 멈추는 공부, 챙기는 공부, 지금 현재 깨어있는 공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청하는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이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공부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고양이한테 방울만 달아놓으면 쥐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살 거냐, 문제는 그거잖아요. 경청이 이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반발이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경청을 할 거냐. 그게 우리가 늘 멈추면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모든 계문을 시켜나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도 가장 중요한 그 공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마음 공부를 또 한번 채찍질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연하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